오늘은 오랜만에 질문 답변 영상입니다. 경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의 전업 투자자 전향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네, 이전에 경매 영상이 관심이 많으시고 굉장히 재밌었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게 메일을 보내신 분이신데 이분은 지금 자영업을 하신 지 2년 정도 되셨대요. 근데 재계약을 앞두고 경매를 알게 되셨는데 가게를 접고 그리고 사업자 대출로 2천만 원 추가로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경매를 좀 제대로 전업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이셨습니다. 제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반대합니다. 삐. 전업 투자자 반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업 투자자로 전향하신다는 생각,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메일을 어찌 보면은 지금 경매를 해보지 않으시고 우선 이제 이야기를 듣고 괜찮은 것 같고 해서 본격적으로 해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신 분이라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경매를 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굉장히 수익을 보신 분들, 몇 건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짬을 내서 했는데 이 정도는 수익을 얻었는데 내가 만약 더 집중을 해서 더 막 올인을 하면 수익이 진짜 극대화될 것이다, 빨리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이거는 진짜 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니는 게 비효율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될까요? 여러분, 제가 경매는 빚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공부를 하셔야 하고, 부자가 되려면 빚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공부를 하세요, 경매도 공부를 해보세요 라고 많이 권해드리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꼭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경매의 환상을 버리세요. 경매로 부자가 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우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기까지 보통 10번 정도 입찰을 하면 한 번 정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경매는 낙찰을 받는 한 명이 그냥 딱 한 명인 거잖아요. 낙찰자는 그잖아요. 10번을 해서 한 번 낙찰자 받는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낙찰 받을까요? 높게 쓰면 낙찰 받겠죠. 그냥 무조건 높게 쓰면 지금이라도 당장 다 낙찰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겠죠. 수익률 계산하고, 그리고 경매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바깥보다는 저렴하게 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밖의 금액보다는 저렴한 금액을 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수익률과 이 바깥에서 파는 것과의 낮은 그 폭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최대한 금액을 쓰게 되는 게 경매인데, 10번을 떨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회차를 10회를 한다는 거는요,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에요. 뭐 떨어지는 게 뭐 쓴 게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처음에 그 사이트에서 수십 건, 수백 건의 물건들을 검색합니다. 이것만 해도 처음 하신 분들은 밤도 새요. 재밌거든요. 계속 보고 그 중에서 내 돈과 또 내 상황이 맞는 그런 상품을 이제 발견을 하죠. 몇 군데를 추려가지고요, 이제 임장을 갑니다. 근데 대부분 또 짬을 내서 가시잖아요. 짬을 내서 또 임장을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임장을 가죠. 임장을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또 부동산도 막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수익률이랑 또 계산을 해서 입찰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또 법원을 가야 되겠죠. 입찰을 하려면 법원을 가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이게 한 번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계속 폐차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와, 진짜 내 인건비도 안 나오겠다. 내가 지금 이만큼 시간을 들이고 하는데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처음에 경매를 시작할 때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온 것인데, 점점 그것이 아니라 낙찰을 위한 경매를 합니다. 낙찰을 위한 경매. 내가 해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경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막 써요, 금액을 이제. 예. 어떤 사람들 보면은 특수한 물건도 아니고 굉장히 아파트고, 아파트는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아파트 뭐 부동산 가면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금액보다도 비싸게 막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힘들게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 왜 경매하실까? 왜 경매에 굳이 들어와서 집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밖에보다 비싸게 왜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그런 수익률을 정확하게 믿고 또 뚝심을 지켜서 금액을 써서 계속 폐차를 여러 번 경험하시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 결국엔 심리가 흔들리면 금액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매가 지금 보통 사례로 우리가 접하는 책이나 어떤 뭐 강연이나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엄청난 수익률, 정말 적은 돈을 투입해서 막 대단한 뭐 대박 물건 막 이런 거를 받는 사례들이 주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반복을 하면 진짜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경매가 엄청난 수익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사는 것보다 진짜 요만큼 조금 싸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것마저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 경매 환상을 버려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매 환상을 버리세요. 경매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건 괜찮은 수익률로 낙찰받는 게 엄청 힘듭니다. 네, 그거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가진 돈이 문제입니다. 지금 2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2천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살 수 있어요. 경매가 아니고 뭐 갭 투자를 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봤자 한 채 정도 됩니다. 그죠? 뭐 지방 막 이렇게 뒤지면 두 채 정도도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죠? 지금 내가 투자한 이 물건으로 수익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수익원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경매를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회사를 계속 다니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게를 하시잖아요. 가게를 그럼 계속 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경매도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000만 원이 2천만 원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물건이 종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들어가면, 자, 그런 물건들만 찾잖아요. 그럼 이런 물건들은 또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죠? 나랑 비슷한 처지 사람들과 만나는 게 경매 시장이에요. 내가 10억이 있으면 저쪽도 10억 정도가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물건을 보고 만나는 게 경매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과 좀 다르죠. 좀만 더 사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공평한 상황일 수도 있긴 한데, 자, 10억이 있는 사람, 100억이 있는 사람과 1,000만 원 전 재산으로 갖고 투자하는 사람, 누가 더 절실할까요? 네, 그죠? 더 힘듭니다.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100억을 갖고 물건 투자할 거는 보면 경쟁률이 거의 없어요. 막 많아야 3명 막 이래요. 몇십억만 돼도 벌써 뭐 2~3억밖에 없어요, 경쟁률이요. 근데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의 경쟁률은 어마어마합니다. 더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이걸로 물건을 얻기가 더 힘들다.
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힘들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힘들 수 있고요. 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오래 걸리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수익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직장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전업투자 지금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신 분은 최소한 2, 3년은 계속 경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과 병행하셔서 하시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게 메일을 주신 분은 밤에 식당을 하신대요. 고깃집이라서 밤에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너무 피곤하시대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안 돼서, 그리고 뭐 이 지금 고깃집이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희망도 안 보이고, 그죠?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남편이 요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를 지금 엄청 저도 느끼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짬을 내서 보셔야 사이트 보시고, 짬을 내서 임장 다니시고, 짬을 내서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정말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훨씬 바쁘고 정말 막 여력이 없는데도 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 올케도 경매를 하는데, 저희 올케는 깐난 아기띠를 메고 가서 입찰을 하고, 네, 그럽니다. 정말 그 열정이나 그런 게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더 바쁜데도 그 와중에 또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오래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경매 역시 투자예요. 투자기 때문에 심리전입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전재산, 게다가 지금 이분 전재산이 아니고 빚을 얻어서 할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돈으로 하신다.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잃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잃으면 답이 없는 돈이잖아요. 여유가 있는 돈으로 하시는 분과 이런 돈으로 하시는 분, 투자, 결국 누가 승리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더 안 돼요. 이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더 시도하시고 노력하셔서 종잣돈을 조금 더 모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게 힘드시다면 대출을 받아서 하시되 수익은 계속 들어오는 그 수익원은 포기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매가 상황이 지금 또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막 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집값이 막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많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많이 사놓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냥 많이만 사놓으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기도 또 가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경매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도 또 따로 알아보고 있고 동시에 하고 있는데, 경매는 집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새로운 이쪽 부동산에서 없는 물건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경매하시고 하는 이유는, 경매 쪽이 유리한 시기가 또 올 수 있어요. 계속 경기가 이제 달라지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잡아야 되잖아요. 미리 공부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공부를 해놓고 알고 있으면 그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시행착오도 미리미리 겪어 놓는다면 정말 중요한 순간, 실수하면 안 되는 순간에 확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께도 지금 돈이 없는 학생이든 어떤 지금 투자할 상황이 아닌 분들도 제가 그냥 공부는 하고 하셔라, 빨리 경험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너무 환상을 갖지 말라는 것.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매를 공부하고 계시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졌지.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고, 네, 공부도 지속하셔서 여유를 갖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꾸준하게 가는 그런 투자자가 결국에는 성공을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네, 응원 보내드릴게요.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